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저는 이제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선택할까를 물어보면은 사실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 걸린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해 준다는 것도 웃기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있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조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보시고 나면은 좀 선택에 있을 때 머리가 좀 개운해지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교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하셨다. 대학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평생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거는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박사까지 했다고 해도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사례 제가 직접 본 사례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에 이제 기계공학을 하다 보면 코딩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 과학의 힘을 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쪽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요새 의료 쪽에 논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의공학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자공학 한 후 기계공학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전자 이쪽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인공지능 할까요? 기계공학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 선택하면 하나를 못하는 것처럼 이게 결론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마 이 생각이 많은 분들의 선택이나 결정을 막고 있을 거예요. 하나의 선택은 천국이고 하나의 선택은 지옥이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택을 했더니 나는 무슨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 같이 성공하고 하나를 했더니 평생 이름 한번 못 날려보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럴 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뛰어난 분이면요, 어떤 분야를 가도 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꼭 전공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의 차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 때문에 성공 유무가 갈리는 게 절대 아니라 뭐 그때의 정책 아니면 그때 시장 경제 뭐 이런 온갖 변수들이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결정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컴퓨터 공학 할까요? 인공지능 할까요? 너무나 많은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 하고도 인공지능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하다가 컴퓨터 공학 분들이 하는 다른 언어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게임을 하다가도 게임 업계로 갔는데도 인공지능적 기법을 쓸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좋을까요? 메타버스가 좋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도요. 다 유망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걸 했든 여러분 떼부자가 되고 아니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망한 분야, 새로 생긴 분야,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수많은 연구를 거치고 조사를 해서 결정한 결론입니다. 물론 이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낸 그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한 거고 검증을 받고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조사하고 이런 거는요 너무나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그 퀄리티가 저 퀄리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막 대한민국에 유망한 5대 산업 있다, 뭐 메타버스 신소재 막 쫙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부딪히는 게 전통적으로 유망한 분야들 있죠. 근데 이 분야라고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소시민적 삶을 살고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린다, 이럴 일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가면요,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이 되고, 또 새로운 분야에 여기서 뛰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나왔던 질문이 기계공학 갈까요, 로봇공학 갈까요? 여러분들 기계공학하고도 로봇공학 할 수 있습니다. 로봇공학하고도 기계공학 할 수도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 요새 안 되는데 뭐 미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 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요새 뭐 다른 나라가 많이 뜨고 있다는데 한국에도 인력 많이 부족하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의학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을 인해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들은요,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살 길을 다 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난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제 나이 이제 몇 년 지나면 우리가 4, 50대면 되지 않을까? 이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저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런 걸 참조를 하는데요. 어떤 선택할 때 부탁이니까 얻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자꾸 잃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요,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잃는 건 일단 잊어버리시고 뭘 얻을 수 있을지를 하고 그 열매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더 달콤하고 이런 열매를 선택하시면은 좀 더 선택이 빠를 겁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열심히만 산다면요, 어떤 분야를 가서 망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른 길을 걸을 뿐이에요. 다만 이제 선택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실 거예요. 이제 슬슬 가정도 생기실 거고 자식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떤 분야에 이제 높은 자리에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선택에 있어서는요, 너무 급진적으로 트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제 하나의 소설책이라고 했을 때 그 소설책에서 일단 결을 좀 일치하는 게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해왔던 습관이나 여러분들의 선택 같은 거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따르시는 거 좋습니다. 약간 젊었을 때는 좀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좀 결정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인의 조언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도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부모님은 이제 꼰대 같고 이렇게 무시할 거 아니고, 왜냐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거든요. 단 가끔은 이제 사람이 큰 도박을 인생에 있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끔 자신을 믿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되면은 자기 객관은 안 되고 막 너무 까부는 사람이 되니까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평가가 안 좋다 그러면요, 에이씨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나를 안 믿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신뢰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끔 그런 큰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좀 내던져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요, 평소에 신뢰를 쌓는 겁니다. 평소에 책임감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가끔 이렇게 좀 심한 도전을 한다고 해도 걱정은 되지만 밀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이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 결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요런 좀 사소한 결정들은 웬만해서는 지인의 그 조언을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진짜 추천하는 건데요, 과학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두 가지 결정 되게 둘 다 좋아요, 이런 게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봅니다. 그러면요,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걸 붙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앞선 얘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요,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어떤 것이든 좋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꼭 일주일 시간이 어딨냐? 일주일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라도 좀 머리를 비우고 가만히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끌리고 이런 걸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